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5월도 다 가버리네요. 2022년 5월도 벌써 다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이 여름이 오기 전에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이번 여름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지내자, 전기값 벌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증시가 너무 잘 가요. 자, 2300부터 2670까지 이 고점은 뚫지 못하고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고점 있죠? 고점, 여기도 고점, 요 고점 부근, 요 부근은 뚫지 못하고 조금 쉬었다가 가지 않겠냐 봤는데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뚫어버렸기 때문에, 자, 종합지수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 부근, 이 부근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2800선 전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기를 못 벌었다 하더라도 기회는 있어.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 지금 99.9% 얘기하고 나와주고 있죠. 99.9%.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자, 지금 얘기하는 게 경제 정책을 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정책을 피게 된다 그러면 대선 테마주는 끝났어요. 대선 테마주는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났고, 정책 테마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특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관련 종목들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종합지수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핀다 그러면 이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권 초기에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핀다 그러면, 자,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게 뭐죠? 자, 재정 지출. 한마디로 돈을 좀 풀겠다는 얘기하고 있죠. 자, 경제책이 나오죠. 경제책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가 이제 꺾이고 안 돌아가면 정부의 역할은 돈을 풀어서 돈을 돌리게 한다. 돈을 일단 돌려서 경제를 이렇게 돌리는 게 역할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빚이 늘어날까봐 돈을 안 풀었죠. 경제가 침몰하고 있고 경제가 안 돈다는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었죠.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돈을 안 풀었죠. 돈을 안 푸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돌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꺾였습니다. 어쨌거나 빚은 안 늘어났지만 경제 성장이 꺾였죠. 그래서 2% 정도의 상승에다가 지금 0.2%까지 거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침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돈을 좀 풀어갖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기름칠 좀 하겠다는 얘기죠. 엔진 돌리기 위해서 기름칠 좀 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반대 여론도 많죠. 국가의 빚도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돈을 풀어갖고 경제를 돌리는 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좀 풀어갖고 일단 시동을 좀 걸어 놓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맞고 틀리고 떠나서 일단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증시가 좀 활성화 되겠죠. 증시라는 게 어차피 선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거 뚫고 올라가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일단 돈을 푸는 과정에서 증시가 이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제가 도는 것은 뭐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돈을 풀어서 경제 좀 활성화를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핀다 그러면 이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2800 전후 일단 이 정도까지는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름에 전기료 벌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의 기회는 남았다 하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뭐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역대 경험을 봤을 때,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항상 증시가 좀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 그랬으면 증시가 이렇게 이거 뚫지 못하고 좀 조정이 나왔을 텐데, 그쵸? 조정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뚫어 올라간다는 거는 증시 자체가 좀 기대감이 있고 유동성 자금이 기대감이 있어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그 외에도 좀 테마 받을 종목들이 좀 많이 지금 현재 꿈틀거리면서 아직도 시세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계속 얘기했던 엔터 관련 종목들, YG 먼저 볼까요? 엔터 관련 종목들부터.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계속 올라주고 있죠. 79,000원, 오늘 85,000원까지 올라갔네요. 자, 지금 3만원부터 85,000원까지 올라줬고, 하이브도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올라주고 있고, 그쵸? SM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올라주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령 기대감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좀 실적이 좀 개선될 모습으로 좀 많이 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자, 삼성전자, 예. 자, 오늘 좀 반등 나와줬는데 아직은 멀었죠. 계속 5만원 초반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잖아요. 이 박스권 돌파하려 그러면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뭐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좀 1조짜리 2조짜리 뭐 인수해봐야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반도체 사업에서 어떤 획기적인 전망이 좀 나와줘야 주가가 올라줄 것이다. 65,000원 뭐 이렇게 7만원 75,000원 좀 올라줄 것 같긴 한데 일단 떨어지진 않아요. 5만원 초반까지는 깨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현재 자사주가 매입이 되고 있어요. 5월 연말까지 자사주 매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자사주를 좀 많이 사더라고요. 좀 올라가면 자사주를 매일 사고 있는데 좀 줄였다가 떨어지면 좀 자사주 매입량을 좀 늘리면서 이 5만원 초반은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초반에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연말쯤에 한번 올라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올라주지 못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하려면 장기 투자 5만원 초반에 사서 1년 2년 넣고 가지고 있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 매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 플랫폼 기업이 지금 막 박살이 났죠. 오늘 좀 올라줬는데 앞으로도 좀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카카오가 좀 올라줬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AI 지금 우리가 모두 거의 다 챗GPT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 갖고 온 국민이 좀 무료로 쓸 수 있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AI를 만들겠다, 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만들 만한 곳이 별로 얼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한테 용역을 주지 않겠느냐. 카카오한테 이걸 일감을 몰아주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해주는 걸 보니까 자, 지금 뭐 어떤 뭐 기업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민주당 쪽에 로비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나는 관심도 없다. 괜히 뭐 정부 이렇게 사업을 맡아봐야 뭐 관선만 많고 난 안 하겠다 뭐 이런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는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 못 가. 챗GPT나 지금 뭐 미국에서 만든 그 AI 그 서비스들에 비해서 그 수준 차이가 그냥 어느 정도 나는 게 아니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다른 거는 거의 뭐 90이라고 하면 챗GPT 성능이 뭐 90이라고 한다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 성능은 한 5밖에 안 돼. 10도 안 쳐줘. 5밖에 안 돼. 지금 이게 차이가 너무나 대학원생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차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납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오픈 AI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많이 쓰일지도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성능이 별로 지지부진하면 다 챗GPT 쓰겠죠. 챗GPT가 뭐 2만원 3만원 요금제도 있지만 무료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무료로 쓰는 것만도 성능이 못하면 그쵸? 괜히 또 기대감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의 국민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적고 왕년의 국민주였다 이런 생각만 하시고 지금은 새로운 국민주 뭐 방산이라든가 뷰티라든가 엔터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이제 대선 테마주는 하시면 안 돼요. 뭐 형지 글로벌, 형지 IC 이런 종목들 이재명 테마주죠. 자, 이미 시세 한번 줬다가 세력들 다 털어먹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테마주죠.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자, 이것도 세력이 다 해먹고 나갔죠. 보시면 알겠지만 세력이 자 2,000원부터 쭉 해먹고 나가고 자, 지금은 이제 설거지 파동입니다. 자, 대선 테마주를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 사람이 김문수가 되거나 이재명이 되고 나서 그 테마주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저번 대선을 보니까 대선 일주일 전부터 이게 다 빠그라지더라고요. 대선 일주일 전부터 다 빠그라지더라고.
지금 세력들이 다 털어먹고 나갔어요. 자, 이게 만약에 뭐 이재명이 되든 뭐 김문수가 되든 수혜를 받을 종목이 아니잖아. 그쵸? 이게 수혜받을 종목이 아니에요. 정책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거 끝나버려요. 그건 끝나버린 테마주 됩니다. 자, 문재인 테마주 있죠? 박근혜 테마주 있죠? 자, 지금 안 돌잖아요. 한번 대통령이 당선되면 끝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 또 한번 돌죠. 그래서 안철수 테마주가 한 10년을 해먹었죠. 안철수 테마가 그래서 한 10년을 해먹었습니다. 자, 그러나 보통 이제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다 끝난다는 거, 1-2주 전에 다 끝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선 테마주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끝물이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뭐 99.9%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세력들 다 나갔어요. 나머지 잔챙이 단타꾼들이 매일 단타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 테마주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특정 정책 테마주로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관 매수 종목들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갔죠. LNF라든가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많이 올라줬는데 오늘 하루짜리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이제 정치 쪽에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 2차 전지가 같이 테슬라도 안 좋아지면서 2차 전지도 계속 나락으로 갔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24시간 일하겠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 테슬라가 잘 팔리고 2차 전지도 좀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근본적으로 아직 2차 전지 산업이 나가립니다. 살아나는 기미가 없어요. 매출이 늘어날 기미가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단발성으로만 좀 보시고요. 의외로 좀 기관 매수 종목들 잠깐 좀 볼까요? 뭐가 사나 얘네들? 코오롱, 코오롱 너무 잘 가네. HD 현대, SK, 야, 가는 종목 쭉쭉 가네. 차트 잘 만들어 놨다가 한방 치고 올라가네요. DI, 자,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주전자, 제닉,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너무 잘 간다. 사망홀딩스, SK 스퀘어, GS건설, 자, 이런 종목들 좀 잘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GSPNL인데요. 잘 가고 있죠? 너무 잘 갑니다. 요 종목 하나 좀 발굴했네. 자, 신규 상장한 종목이 보통은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오랜 기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안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물갈이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도는 종목이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돌아버리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추세로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돌잖아요. 다 안 빠졌는데 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패턴이죠.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한 종목이 지금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도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분석했다가 이런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좀 잠깐 읽어드릴까요? 자, 요즘에 방송을 안 했더니 구독자가 옛날에 그 백종원 방송할 때 들어왔던 구독자님들께서 좀 빠져나가셨더라고요. 자, 저도 유준 전문가님 찐팬입니다. 유튜브 방 제목 떠들고 보다 주식 이름 들어가는 방 제목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회수 돌아올 듯 해요. 자, 우리 방송이 주식 방송 말고 주식을 이제 매일 방송 못하니까 주식 방송 말고 다른 방송으로 좀 하려고 좀 떠들고로 바꿨는데, 주식 방송 안 돼. 주식 방송 안 됩니다. 안 돼. 차라리 떠들고 하고 주식 얘기 말고 뭐 백종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 있죠. 그런 뉴스, 그런 방송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식 방송 백날해야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그냥 계속 보던 조회수 50, 100 그런 방송밖에 안 돼. 10년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조회수 좀 늘리려면 주제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안 돼요. 안 돼. 주식 자체를 안 밀어줘요. 안 밀어주고 보는 사람도 없고, 물론 이제 증시가 정말 3,000포인트 가서 사람들이 다시 국장에 몰린다 하더라도 우리 방송은 안 돼요. 너무 밀렸어. 알고리즘에서 너무 밀렸어. 좀 뜰라가 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좀 자극적으로 썸네일에 아주 자극적으로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계속 해주면 되긴 할 텐데, 또 그럴 수 있나. 어렵습니다. 유튜브 정말 어려워. 요즘에 안 하잖아요. 다들 이제 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안 해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다가 다 접어버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자리 잡은 사람들, 알고리즘이 계속 밀어주는 유튜브 방송만 계속 하는 거고,
나머지 신규로 뭐 유튜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다가 다 접습니다. 예, 지금 유튜버도 이제 사형 산업입니다. 자, 두시땅님, 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부터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코로나 때부터 듣고 있어요. 아, 네, 박보님 감사합니다. 자, 저도 2차전지 카카오 말씀하실 때부터 들었습니다. 계속 방송해주세요. 아, 햇뜨나님, 야, 그 당시, 야, 2020년, 2021년 증시 잘 나갈 때, 우리 방송 잘 나갈 때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오랜만에, 어디 이제 딴 데 갔나 했는데, 아직 살아계시군요.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죠. 아, 우리 햇뜨다님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는데, 아, 요즘에 어디 가셨나 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계시군요. 잘 떠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떠들어주세요. 시간 날 때마다 좀 떠들어 드릴게요. 자, 50명 중에 하나가 저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송이 이제 조회수가 50, 100. 아, 이거 썸네일에 삼성전자가 찜했다 하니까 조회수가 한 400 나와줬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써야 되나? 아, 그리고 너무 지금 힘들어요. 지금 밤에 일 끝나고 와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말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기분 좋을 때 아니면 주말에 좀 피곤이 풀릴 때 제가 한번 방송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